시력이나 시야가 어느 정도까지 돌아온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없습니다. 악성 종양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뇌하수체 손종의 경우에는 양성 종양입니다. 대부분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뇌척수액의 누수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경외과 뇌종양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정 교수입니다. 뇌하수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포괄하는 의미이긴 한데요.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선종이라고 하는 종양이거든요. 아무래도 뇌하수체라는 건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들로 이루어진 군락이다 보니 그 각각의 분비샘들, 분비세포들이 종양화되는 것들이 선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정말 드물게 선천성 무록, 라스케시 낭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거 외에 전이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도 생기기도 합니다. 뇌하수체 종양의 증상은 일단 이제 저한테 외래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 보러 자주 깨신다.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고 물을 많이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 뇌하수체 실질의 종양이 자라기 때문에 실질에서 분비해야 되는 정상적인 호르몬의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환자분이 일단 너무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무력하고, 또 두통이나 굉장히 그 진통제를 복용해도 통증들이 완화되지 않는 소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호소하시는 건 두통이십니다. 네. 이제 안 보여서 오시는 분, 시야가 좁아져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안과에서 시력 시야에 대한 검사를 다 합니다. 해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시력이나 시야가 어느 정도까지 돌아온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없습니다. 근데 시야 검사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시야 장애의 범위가 반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렇게 시야 장애가 진행된 환자가 오셨을 때 그 중에 수술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대략은 한 85%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한 10% 정도는 그 증상이 유지가 되시고요. 나머지 5%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시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야가 회복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관찰을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가장 많은 경우 한 60% 정도는 수술 직후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저희가 통계를 낼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관찰을 하거든요. 해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환자분의 시야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는지를 저희가 보통 판단을 합니다.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도 있고 수술적 치료도 있지만 주된 치료는 수술적 치료겠죠. 기능성 뇌하수체 선종 중에 유직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프로라키노마라고 하는 선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또한 최근에 저희 가이드라인이나 스터디 결과를 보면 환자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어느 부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더 먼저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환자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뇌하수체 선종 질환 중에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 외에 약물적 치료로 먼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프로라키노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종양들은 수술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먼저 완전하게 종양을 제거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관해가 이루어지면, 이제 예전 말로는 저희가 완치라 그러는데, 관해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치료는 추적 관찰만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체종양이 완전 제거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추가적 치료로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합니다. 뇌하수체 선종, 물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종양 중에 악성 종양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에는 양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이루어졌을 때 재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종양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수술적 치료를 완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양을 포함한 종양의 껍질 부분까지 다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완치율은 98.5%에 육박합니다. 비기능성의 경우에는. 물론 기능성 선종에는 그거보단 퍼센티지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95% 정도 이상의 완치율을 보통 설명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좀 더 완전하게 했다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종양의 크기와 모양과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뇌척수액의 누수이거든요. 근데 뇌척수액의 누수는 저희가 그냥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를 기술적으로 결찰을 하든지 아니면 봉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을 붙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재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재건을 잘 해도 환자분들이 그 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 뇌압이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나 행동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은 누수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척수액이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게 감염이겠죠.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진행하는 감염인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망률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뇌척수액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가장 환자분들에게 수술 후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일반적으로 뇌척수액이 누수되고 난 다음에 뇌척수액 재건술 후에 그 부분이 완전히 막힐 때까지는 한 3개월, 길면 6개월까지도 그 부분이 뇌압이 올라가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재채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코를 킁킁거린다거나 구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용변 보실 때 뇌압이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용을 쓰신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주의,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안 되고 소리 지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이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하나는 뇌하수체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산소 요구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산소 운동을 조금 열심히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뇌하수체 기능이 회복되고 난 3개월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서는 제가 근력 운동도 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장기 관리가 필요하고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뇌분비내과와 신경외과가 서로 조합을 잘 이루어서 협업이 되게 잘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스템, 환자가 처음부터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의 관리 그리고 그의 추적 관찰까지 원스톱으로 이렇게 쭉 연결성 있게 지속성 있게 의사가 관찰할 수 있고 관리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각 과별로 마취과 선생님, 병리과 선생님, 영상의학과 선생님, 뇌분비내과 선생님들까지 모든 파트 교수님들이 협업을 잘 해주시고 또 논의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과들의 어떤 협동, 협업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학제적인 치료로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일단 뇌종양, 암센터의 뇌종양 파트다 이러면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하시고 오시거든요. 환자분들이 이 질환으로 저는 죽는 게 아닌가요? 라고 굉장히 토로하시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환은 양성 질환이 많고 또 악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수술적 제거나 그 이후에 관리를 통해서 완치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늦게 발견되었다 혹은 어떤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완치, 관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기 안 하시고 치료 받으시고 수술 잘 받으시고 이후에 저희가 드리는 교육이나 그다음 안내나 관리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예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